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4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4,1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흰색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급격히 이탈한 이후에 바로 V자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그래프가 하단 라인 안쪽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급격히 이탈했을 때가 리플 XRP의 단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노란색, 파란색 라인인 패닉셀링 구간을 뚫고 깊게 파인 흔적이 보이시죠? 투자자들이 급격한 가격 하락에 놀래서 소매가 나왔다는 방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를 역이용하여 단타 수준으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접근하셨다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일 겁니다. 연두색 메이저 자금이 이탈했지만 바로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중에 골든 크로스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도 리플 XRP와 유사합니다. 흰색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이후에 되돌림, 노란색 상대 강도 지수의 패닉셀링 구간 돌파 후에 회복, 연두색 그리고 가격 급락 후에 메이저 자금 유입 등에서 빠른 회복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FOMC 발표 일정과 맞물려서 좋은 흐름으로 2월 장에 돌입할 수 있을지 저희 코인우먼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 기술적 분위기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회복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을 완전히 회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미국 FOMC에서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발 딥시크 이슈로 인한 미국 나스닥 시장의 하락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 딥시크는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이슈를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이 개발한 챗 GPT의 중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중국의 AI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된 것은 AI 등을 포함한 기술주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미국의 AI에 대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적은 비용은 확실히 맞지만 비슷한 성능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중국발 딥시크랑 그럼 암호화폐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중국 딥시크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급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 시장인 만큼 나스닥 시장의 급락은 위험 자산 시장인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채굴업계나 또 암호화폐 업계 중에는 미국 AI 시장에 투자한 회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쟁력이 뛰어오르면서 미국 AI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여기에 투자한 채굴업계나 암호화폐 업계의 회사 투자 성적에도 영향을 주면서 그들이 발행하는 혹은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라고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산업적인 면을 보았을 때 AI와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에 의해서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AI 시장에 대한 해석이 암호화폐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의 AI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의 미래도 우려감이 증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서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중국 기업의 AI 개발은 미국 산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신호이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 수출될 수 있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AI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혹은 지원해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AI를 두고 소비자의 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값싼 비용이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가성비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비싸지만 성능이 제대로 확보된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SEC와의 소송 종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공격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로서 공통의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나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멀티체인 세계에서 살고 있고 나는 토큰과 다른 토큰이 아닌 공정한 플레이를 옹호해왔다. 즉 각각의 토큰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토큰이 승자가 되기 위한 플레이가 아니라 공정한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 디지털 자산 준비금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이 준비금이 단순히 하나의 토큰이 아니라 업계를 대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암호화폐가 정부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이 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이냐 XRP냐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가 정부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이 될 수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안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 모든 맥시멀리스트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맥시멀리스트로부터 나오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시멀리스트가 줄어들어야 업계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맥시멀리스트 중에는 XRP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스캠 코인이다 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는 오늘 이른 새벽에도 발표가 되었듯이 리플의 뉴욕 및 텍사스주로부터 송금 라이센스를 추가하면서 리플 이용자는 국가 간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니카 롱 차장은 700억 달러 이상 결제 가능하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고 90개 이상의 시장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하루 외환시장의 90%를 커버할 수 있는 리플 페이먼트의 퍼포먼스를 강조를 합니다. 또한 리플이 이 분야가 2024년에 2배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신규 고객을 맞이했는데 이번에 라이센스까지 추가되면서 60개 이상의 라이센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니카 롱 사장은 암호화폐와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기술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 페이먼트의 성적은 또 XRP의 가치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만 잘 돼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게는 이런 XRP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쿠코인에 의하면 쿠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여정의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은 리플과 SEC 합의 소식도 늦지 않게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비록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다소 불확실성에 쌓여 있지만 리플만의 자체 호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